안녕하세요. 본인이집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누가 돼서 좋다, 나쁘다의 정치색은 차치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의 방향, 청약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정부 5년의 흐름에서는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파생되는 지방 분양시장이 과열된 양상이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투자가 쉬었던 시기였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서울 아파트의 용적률 향상 및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수도권 외 지역은 투자적인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의 지방선거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계속적으로 보수 쪽 진영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연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고 어떠한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부동산에는 건축, 인테리어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산업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조심히 다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역시도 공급을 충분히 하되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 역시도 양적인 공급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질적인 공급, 즉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3기 신도시 청약, 사전 청약 등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이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향후 서울에 공급이 시작되면 서울 내에서 입지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오르는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오르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하면 청약시장의 흐름은 당연히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법이라는 게 완성된 상태가 아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점수가 10점대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당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대출 규제도 완화의 흐름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면 큰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쯤이 바로 사전 청약 넣으신 분들이 슬슬 입주를 기다리시거나 입주할 때쯤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죠. 정말 안 좋게 말씀드리면 유령도시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민이 없는데 상가, 인프라가 갖춰질까요? 더욱 늦어지겠죠. 물론 당장의 공급은 어렵고 정책의 변화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3기 신도시 청약이나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부동산 투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거 사례에 비춰 말씀드리면 금리가 높다고 투자가 멈췄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미국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연 6회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경기는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잘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연준은 2회 정도의 금리를 올린 적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더 컸죠. 바로 다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은 올릴 수 있겠지만 부동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큼 급작스러운 전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규 공급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방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들은 저희 채팅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근로소득만이 정당한 소득이라고 외치며 금융소득, 투자소득을 외면한다면 결코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본인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중요한 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희 채팅방에서 다양한 얘기, 돈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